여러분 안녕하세요. 볼톨로지의 송민구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마무리로 다시 돌아온 김재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5년에는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2026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삼성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위용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김재현 선수가 7년 연속으로 10세이브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재윤 선수가 2025년과 2026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부분이겠죠. 김재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항상 구속이 좀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슬로우 스타터라는 좀 별명 아닌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뭐 구종의 이런 피치 믹스부터 시작해서 헛스윙률 같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속을 보시죠. 2026년과 2025년 동기간을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직구의 스피드가 1.2km 정도 빨라졌습니다. 2026년도에는 5월 22일까지 직구가 평균 144km 정도였다면은 2025년도에는 143km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김재윤 선수가 오프 시즌에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속 1km라는 부분은 사실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김재윤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준비를 정말 잘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후 구속의 표준 편차를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직후의 구속의 표준 편차가 뭐 한 최대한 2km 정도가 나던 것이 1.6km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평균적으로 1.2km의 증가가 있었지만 또 이 부분들을 들쭉날쭉하던 이 표준 편차라는 부분에서의 부분들은 줄였다는 거죠. 공이 빨라졌고 또 안정되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직구의 최저 구속이거든요. 지난 시즌 초반 직구의 최저 구속이 시속 136km 정도였다면은 올해는 140km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해 삼성의 팬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140 초반대에 형성되는 김재현 선수의 구속이 나오는 날 굉장히 불안해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종의 믹스를 한번 볼 텐데요. 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결정구를 던져 상황에서의 헛스윙률을 봤을 때 슬라이더의 뭐 귀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의 구속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직구의 헛스윙률이 7.3%에서 12.5%로 증가했고 또 포크볼의 헛스윙률도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재윤 선수가 마무리로서 결정구를 던져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직구로도 그리고 포크볼로도 효과적인 어떤 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의 어떤 차이에서 비롯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런 부분들이 삼진으로 헛스윙률이 늘어난 만큼의 삼진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인 카운트에서의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투 스트라이크까지 이끌어갔다면은 2026년에는 44%의 삼진율을 기록했고 그게 이제 2025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마무리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슬라이더와 직구, 그리고 포크와 직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냐라고 했을 때 직구의 구속이 약 1.2km 정도 올라갔지만 변화구들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슬라이더와 포크가 직구와 약 한 10km 정도의 차이를 보였었다면은 지금은 슬라이더나 포크가 굉장히 큰 구속 차이를 보여주면서 타이밍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구 메카닉의 변화 또는 피치 디자인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보다는 또 메커니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더 봐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구속대에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직구의 구속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슬라이더와 포크,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약 16km 정도의 구속 변화를 보이고 포크볼은 약 11km, 12km 정도의 구속 변화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오프스피드 피치와 변화구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2025년에는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슬라이더는 슬라이더대로 포크는 포크볼대로 변화를 확실히 주면서 타이밍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부분들이 다 좋기만 한가라고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김재윤 선수가 등판 간격이 어떠냐 또는 출장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자, 2025년에 비해서 평균 등판 간격이 약간 줄어들었죠. 이것은 지난 시즌 초반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등판 간격이 길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팀 경기 대회 출장 비율도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잘 던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기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50경기 동안 22번, 지금 2026년에는 46경기 동안 21번의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시점으로 봤을 때 5월 22일 기준으로 2년을 봤을 때 최근 7일 동안의 등판을 보자면은 그것도 한 번 정도는 2025년에 더 높았고 2026년은 그나마 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투구수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2연투 비율에 있어서 잘 던지고 있다 보니 또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김재윤 선수의 2연투를 왜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는가라는 건데요. 자, 했을 때는 볼넷 비율이 좀 9.4%에 불과했다면은 2연투를 했을 때는 볼넷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라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김재윤 선수가 삼진율도 늘어났지만 볼넷율도 늘어났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볼넷 비율이 늘어난 볼넷 비율 중에서도 2연투를 했을 때 볼넷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는 없던 신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까지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저는 포크의 어떤 부활의 정조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직구의 구속도 늘어났고 포크나 슬라이더의 이런 구속 변화를 보면서 분명히 좋은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2연투 또는 이런 경기에 출장하는 비율에서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지는 6월 달을 이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훈 선수는 올해와 내년까지도 삼성의 마무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자원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부활은 이제 시즌 후반부로 갔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불펜들이 얼마나 김지현 선수를 받쳐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원정 경기 3경기를 하고 나서 두산과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5월 29일 금요일에 두산과의 경기에서 라디오 해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